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언론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준비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조직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상세한 조직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9월 9일 날 조직위원회 출범할 때의 사진입니다. 저 뒤에 보시는 청년들이 이 대회를 기본적으로 디자인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큰 힘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대회가 어떻게 열리게 됐는가, 이 예배가 어떻게 열리게 됐는가에 대한 취지문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방향이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취지문 하단에 보시면 이제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200억을 모아서 1만원 모금 운동을 통해서 200억을 기부하겠다라고 했고, 대한민국의 피는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헌혈운동, 한국교회가 만성적인 헌혈 부족을 돕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8,000여 교회에 참여 공모를 발송했고요. 아시는 바대로 결과적으로 이 대회 참여를 결의를 한 상태고, 수도권 지방 포함해서 전략적으로 여러 교회들을 좀 초청을 하고 있고요. 3,000대 가까운 버스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 전문 요원을 400명을 고용을 했고요. 각 교육을 안내위원 한 2,000여 명, 3,000명 정도를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안내하고 안전을 지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주일날 오후 2시, 3시 사이에 광화문 일대 사진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교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가장 교통이 많지 않은 시간이 주일날 오후 2시, 3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큰 불편을 드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을 살리기가 가장 공익적인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른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기자 자료를 있습니다만 어젯밤 저희 10시 한 반쯤에 확인한 건 60만 명 정도가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이 인원은 홈페이지 들어와서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전화번호 남기고 함께 갈 분들을 명시한 그 숫자입니다.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분들도 이 이상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100만이 올 거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 홍보 내용은 보신 바와 같이 여러 일간지와 교계지에 2번 이상 광고가 나가고요. CBS나 교통방송 라디오에서도 광고가 나가고 있고, 또 광화문 사거리, 버스 전철 이런 곳에도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광고가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이 대회가 알려지고 예배가 많은 분들이 공감을 얻게 된 이유가 우리 언론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런 광고를 통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금 언론인의 보금 법률가 쪽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기존에 광고 나왔던 사진입니다. 국민일보, 기독교 언론 매체들, 또 KBS, 조선일보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한 80개 정도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그 중에 일부인데요. 수많은 영상들을 저희가 요청한 영상도 있지만 찍어서 보내줘서 홍보에 써달라고 하는 영상도 많이, 그 젊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많은 영상으로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현장 집회 준비 상황 나중에 사무실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만은 청년위원회 같이 기획하고 있고요. 전 세대, 전 방향, 대형 교회, 소형 교회 가리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는 어떤 역할을 제한적으로 하고 소형 교회는 참여하지 않고 절대 아니고요. 모든 세대와 모든 교회가 어우러지는 그런 집회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조직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대형, 소형, 중형 교회를 나누어서 그렇게 역할을 제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열어놓고 연합을 위한 예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3인 이내로 좀 준비하고 있고요. 마무리 기도에 정점을 두고 신선하고 스마트하고 매력있고 은혜로운 집회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치 집회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완전히 배제가 됐고 정치인 등단도 하지 않고 초청도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최 측이 대부하는 티켓 외에는 혹여나 저희가 정치적인 후보가 나올 것 같아서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불허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치적인 후보가 나오게 되면은 주최 측이 알려주시면 바로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이는 것은 차별금지법 그리고 대법원의 위헌적인 판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 이외의 이슈는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회 장소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집회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천지 등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이제 찬양 축제가 한 30분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연합 찬양단 여러 교회들이 모인 찬양단이 찬양을 리드할 거고요. 디콰이어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교제의 시간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더 콜이라고 하는 순서를 넣는데 이거는 지역별로 오신 분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진 다음에 예배로 들어갈 것입니다. 연합 예배는 2시부터 3시 한 40분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고요. 전 세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대 또 중요 이런 걸 다 구분하지 않고 모든 목회자가 함께 초청된 분들 올라와서 한국교회 앞에서 우리가 연합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와 함께 또 대표기도 연합찬양대 찬양, 설교, 경고의 메시지는 미국과 영국과 또 독일에서 온 연사들이 그쪽 상황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족과 청소년들이 나와서 오늘 자기들이 경험하는 이런 성문제, 성오염에 관한 위협적인 상황들, 또 차별금지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가정 해체에 대한 위기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요. 대회를 마치면서 의지를 모은 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큰 기도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도회 직전에 사일런스 피켓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 피켓팅하면 샤우팅을 하는데 우리는 샤우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침묵하면서 기도 제목을 잠깐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서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합심 기도를 30분 가까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주기도문 합주를 하고 주기도문을 합창한 이후에 축도로 마치는 걸로 해서 기도회만도 거의 한 5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회 끝난 다음에 해산하는 시간 즈음에는 후집회를 통해서 질서 있고 안전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5가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데 첫째는 클린입니다. 모든 쓰레기는 제가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신문 광고에 저걸 실었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고 또 안전하고 봉사하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집회로 꾸려가도록 남은 시간에 또 자세히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광화문 국광장으로부터 서울역까지가 1차적으로 허가받은 구간이고요. 지금 오늘 집회 신고한 부분은 나중에 사무총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일대에 경찰의 추산으로는 경찰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숫자가 올 것 같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고요. 그 부분을 지금 풀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전부 나누어서 안전과 안내 또 각종 스크린을 설치해서 아주 편안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예배드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화장실 이런 것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합부스에는 의료진들이 2분씩 다 배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화장실, 안내, 또 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홈페이지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리고 있고 영상을 통해서 안내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변화되는 부분을 바로 정보를 아마 아시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바대로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이렇게 쭉 일정을 잡고 있고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새로운 공간들을 찾아서 스크린을 설치해서 인파를 분산하고 밀집도를 낮춰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급적인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면상 제대로 좀 안 나오는데 여의대교 주변에 이제 공간을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사무총장님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서울광장 주변도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오는데 시청 부분하고 시청역 부분하고 소공로 부분도 이제 오픈이 되면 이쪽도 분산해서 스크린 설치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교회가 사회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첫 번째로 있을 거고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와 이런 책임감 그리고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다짐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그런 집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역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리서치와 실행, R&P, 리서치 앤 프랙티스, 이 실행일을 가진 연구소 내진 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이슈들을 교회가 안고 이것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겠다. 그런 열매를 맺는 것으로 연합예배가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역전을 통해서 세계교회에 영향을 주는,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계교회를 섬기고 이 흐름을 바꾸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2시 한국연합예배를 섬기고 있는 홍수 목사입니다. 시설이랑 음향 부분은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자회견 보도자료에 저희가 시설해야 될 설치 무대와 음향에 대한 부분들은 간략하게 제가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내용만 추후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금 마지막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집회 장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9월 27일 저희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2개 차로를 제외한 전 차선을 저희가 집회 신고를 했고,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참가 신청을 전국 교회로부터 제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까 주현정 목사님 보고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현재 6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참가 신청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제 중복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허수를 저희가 잡아내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투명하게 어떤 면에서는 이 허수가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담당 청년이 이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허수 부분들, 개인이 등록한 것은 허수가 없는데 교회 단체를 등록해서는 허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허수를 찾아내고 정리하면서 지금 통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등록한 사람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얼마인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분들,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상당수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찰들도 저희가 참가하는 성도님들 숫자가 몇 명이냐에 대해서 안전 문제 때문에 매우 관심을 갖고 계시고, 경찰 추산으로도 지금 저희가 집회 신고한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가 도저히 수용이 불가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자리에 보시면 제 영상경찰서에 제가 집회 신고를 계속했던 자료들을 넣어놨는데, 서울역에서 삼각지역까지 추가 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산경찰서에서 제한 통보를 했고 불허 결정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지금 우리가 정확히 셀 수도 없는 예상은 대략 하지만 그래도 다수의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연합예배에 참여해서 안전하게 예배를 마치고 귀가를 하셔야 되는데, 집회 장소가 안전하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는 교통 대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경찰서에서 불허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장 더 나눠드린 것은 어저께 최종적으로 저희가 서울경찰청에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 요청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지금 집회 신고한 장소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가 집회 신청을 했지만 아직 그 부분에도 나름대로 성도님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도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정 부분 제가 지난번 6월 1일 날 거룩한 방파제 국민대회 하면서 우리가 퍼레이드를 했던 코스,
그쪽이 차량이 그나마 좀 많이 복잡하지 않은 지역이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저희가 나눠드린 그 지도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추가로 종담역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대문역으로 해서 시청역으로 해서 을지로 영입구까지 이렇게 요 방향의 부분을 우리에게 집회 장소로 허락을 해주면 우리가 제3의 장소도 우리가 고려하겠다 하는 협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수용해주면 우리도 서울, 지금 이제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아무리 이 안에 뭐 공간이 빈대에 넣는다면 뭐 30도, 40도 밀어 넣겠죠. 근데 그럼 사고가 나니까 결국은 제3의 장소, 지금 현재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부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석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제3의 장소인 여의도를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의대로,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로 이쪽을 저희가 그 다음에 여의도 공원 이 정도까지 하면 저희가 최소한 그쪽에서 3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영등포경찰서에 집회신고는 우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회신고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이곳에다가 30만 명의 우리 성도님들을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 결정사항은 오늘 서울청에서 저희가 요청한 요구사항 내용 이것을 수용을 해줬을 때에는 저희가 여의도로 가는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고 저희가 요청한 이 부분을 저희에게 만약에 수용하지 않고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집회 신고한 지역에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연락이 오기를 저희가 요청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 8번 시청역에서 NH농협생명 빌딩 서관이 8번이라고 써있는 번호 요 구간만 우리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4번 종당역에서 을지로 입구역 쪽에 그 부분들을 저희에게 일부분만 저희에게 또 허락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남대문 경찰서에 요청을 받아서 이미 집회 신고를 해놓은 부분이 상당수 중복되고 그리고 저 경북 광화문 쪽에도 저희가 경복궁 동십자가까지는 이미 집회 신고를 해놓았고 그다음에 안국역까지만 저희가 추가로 했는데 2번하고 8번만 저희에게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2번하고 8번 정도 가지고는 저희가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용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교계 언론이나 일반 기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단 한 사람의 참여자가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집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집회 장소를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사항이고 더 나아가서 안전하게 집회를 하기 위해서 제3의 장소까지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 대회를 양분해가지고 치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메인 무대가 서울 광장인데 메인 무대에서 진행되는 모든 현황을 여의도까지 송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곳에 무대를 설치하는 전문가들이 그곳에는 유선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만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중계에도 어려움이 있다. 끊기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굉장히 예배나 이런 상황들이 실황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어저께 저녁에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늦게 오시는 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그곳에서도 사실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중계 영상을 보면 봐야 되는데 이것도 과학적으로나 또는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또는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는 것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우리가 그것도 지금 고려하고 긍정적으로 받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으로 서울 지역의 우리 집회 장소의 원 집회 장소의 부분을 이렇게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 굉장히 더 큰 혼란과 안전의 위험성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경찰들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모든 우리 참가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하차해야 될 하차 지점을 저희가 안내를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하차 지점을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감안을 하셔서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회 장소를 분명히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3의 장소까지도 우리가 예정을 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께서 좀 기사에 넣어주시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 연합예배에 참여하는 전국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께서는 많은 분들, 100만 명이라고 하는 인파가 한 곳에 모이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을 두고 조직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문자를 통해서든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서울부터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어느 정도 인원이 다 차면은 저희가 여의도로 안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좀 늦게 오시는 분이나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소외됐다고 하는 느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메인 무대와 멀리 떨어져 따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가장 큰 목적은 악법을 막기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새벽부터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장소도 잘 준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집회 장소에 대한 부분들, 또 추가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위험하다라고 인정하셨고, 경찰님도 경험해보지 못한 집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저희가 연합예배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만 일상상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이니까 표시 광고를 열어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좀 불상사의 책임을 말씀을 공권력, 경찰에 좀 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준비가 좀 덜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시에 100만 명이 서울이 큰 도시긴 하지만 100만 명이 그 동일 시간에 집중된다고 한다면 버스 2,000여 대가 이제 모인다고 하는데 도시 기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죠. 여러 가지로 사실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은 이에 대한 좀 더 좀 분명한 안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한 가지 아마 다들 궁금해할 텐데요. 그 12.7 집회에 정광훈 목사님 자꾸 거론이 돼요. 그래서 SNS에서도 그렇고 소영 목사님이랑 뭐 딜을 했느니 이런 이야기도 돌고 하는데 주현정 목사님께서는 순수 집회라고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정광훈 목사와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현정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전 문제와 집회 준비 상황에 대해서 홍익도 사무총장님께서 차분하게 좀 더 길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100만 집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님들에게 호소를 우리 손영 목사님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호소를 하셨습니다. 이 집회는 방지 집회가 아니고 자발적인 집회고 한국교회의 위기와 다음 세대의 위기를 느끼는 분들이 참여하는 집회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전 차선을 저희가 확보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인원 통계를 내보니까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참여했을 때 전 차선을 쓰고 인도를 현재 보행 통로로 지금 되어 있는 곳만 확보를 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정말 많이 들어가야 10에서 15만 정도. 이 정도의 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의 추산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 뭐 플러스를 뺀다고 하면은 정말 많이 넣어야 20만 이런 정도고. 근데 이 정도의 인원이 차기 때문에 아니 그 이상의 인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역부터 삼각지까지 연장 신청을 또 한 겁니다. 연장 신청을 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집회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장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가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 그리고 처음에 집회 신고할 때에 처음부터 경찰들이 광화문에서 예를 들어서 용산까지 이렇게 집회 신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도 모르고 또 오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큼 나름 팩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경찰들이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서울역까지 집회 신고를 받아준 것도 처음입니다. 서울역까지 받아준 예가 없습니다. 그 예를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서울역까지 전차선에 대한 집회 신고를 받아준 것도 없었고, 이것이 한국교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200만이 서울역까지 2개 차로를 제외한 집회 신고를 처음으로 해준 겁니다. 그만큼 인원이 많다는 얘기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집회 연장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허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집회 장소를 더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 그런 입장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 적당히 오게 하고 안 오게 하면 어떠냐 이런 식의 반응도 사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왜 모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이 모임, 이 예배는 자발적인 예배고 그분들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강제적으로 오라 오지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니까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 장소에 대한 추가로 제가 여기도 말씀을 또 드렸던 것도 그런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제3의 장소까지 집회 신고를 낸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조직위원회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삼각지역까지도 추가로 신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용산까지 집회 신고를 제가 또 오늘 해서 연장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직위원회의 노력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또 집회신고를 우리가 처음부터 이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지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조직위원회는 성도님들이 참가 신청하는 그 숫자에 맞춰서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집회 장소에 대한 부분은 조직위원회가 이 문제를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집회 장소에 대한 보장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공권력에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집회 장소에 대한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허가권이 있다면 저희가 다 쓰죠. 100만 명이 모일 장소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기사를 쓰실 때에 그런 부분들을 잘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번 집회는 정말 자발적으로 모이는 집회고요. 그 집회에 참석하는 구성원이 같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집회보다 안정되고 또 질서 있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표현은 위험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준비하는 것이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는 측면에서 쓴 표현이지, 실제로 위험도가 다른 어떤 집회보다 낮다고 봅니다. 예컨대 저희는 이동이 없습니다. 행진도 하지 않고요. 또 집회 공간에 이 다 평면입니다. 오르고 내려가는 공간도 없고요. 구성원들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는 표현을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고, 실제로 저는 위험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위험을 너무 강조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타 집회와의 그 연관성 문제인데, 저희는 이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압법 저지, 차별금지법이나 대법원의 7월 18일 판결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지난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기독교를 탈레반으로 규정한 우리 사회에 정말 좀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한쪽으로만 허용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에 대한
분노와 공감을 가진 분들 자발적으로 모이는 집회이기 때문에 이 집회를 구성하는 그 흐름과 중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모였던 다른 집회와 저희가 연관돼 있거나 또는 대척하거나 이런 관계는 전혀 아니고요. 누구나 우리가 아시는 대로 집회의 자유가 있고 또 법과 규정과 시의 조례, 제도가 허용하는 한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나 타 집회와 저희가 시간상 겹치지 않는 시간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현장에서 그렇게 저는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다 우리가 상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이게 된 이유는 바로 7월 18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촉발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정해주는, 즉 결혼과 가정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국가사회보장 제도로 동성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실제적인 정책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적 입법이라고 부르는 사법 적극주의 일환인데요. 분명히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제36조 1항에 보면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위헌적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권 분립을 위반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개개인들, 정말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성도님들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한테 오지 말아라고 막을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신청한 분들, 그리고 교회단을 신청한 분들이 허수를 제거하고 우리도 정확한 집계에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홈페이지 유입수를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요. 작게는 2만 명, 그리고 어제도 5만 명, 매일 5만 명 단위로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휘위원회가 최대한 안전한 집회를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 기사를 쓰실 때 위험하다는 표현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하신 분이 있으셔서요. 세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신문 지영길 목사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주최 측이 준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고심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좀 잘 준비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집회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주최 측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또 주현정 목사님 아까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보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과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손현보 목사님이 정광훈 목사를 몇 차례 찾아가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모르겠지만은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끼어들면은 분명히 정치화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제가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경찰은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또 자유롭게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경찰이 존재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12.7 집회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럼 경찰은 그것을 대비해서 주최 측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해야 되는데, 왜 주최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후자문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관들의 어려움도 사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공간이 있고, 근데 거기 참가하는 사람은 이미 제한된 숫자보다 넘어섰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이제 추가를 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경찰들 입장은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 우려가 되니까 그런 집회 조직위원회 요구를 한 거고, 그분들은 그래서 이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이 제한된 사람들 정도만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거고, 그 이상의 사람이 오지 않도록 조직위원회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요구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강제적으로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수용 불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한된 공간에서 여기 있는 것만 조직위원들이 그걸 예상하고 이 정도 사람만 오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의 이 목적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발언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집회 장소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아까 지금 마지막 나눠드린 것도 우리가 이 정도도 또 확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또 최소한의 우리가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서 이런 안전에 대해서 경찰과 조직위원회가 좀 협력하자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여의도 아까 말씀드린 것 여의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차선을 주지는 않겠지만 사람이 많으면 그쪽은 전차선도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참여하게 해서, 또 여의도가 또 입법기관인 국회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상징과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의 국회의사당로나 여의대로 쪽에 최소한 저희가 지금 광화문에서 모이는 그 정도의 인원을 둘로 분산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혼잡은 피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뭐 당연히 마땅이라고 표현하지만 뭐 교통 혼잡은 뭐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00대 가까운 버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버스만 오지 않잖아요. 공고차 타고 올라오고, 공고는 계산도 안 했습니다. 그럼 버스만 2,000대인데 2,000대의 버스가 서울에 사실 한꺼번에 들어오면 거기다 막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예상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난리가 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참가하는 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좀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그 수고와 고생의 노력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위안을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제나 질서가 중요한데 그것이 경찰력의 문제인가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경찰이 부족해서 안전 거리를 더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것인지. 그냥 예를 들면 이런 대규모 집회를 이제 경찰들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집회 구간에 펜스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 있는 경찰들의 펜스,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나 서울청이나 남대문 경찰서나 뭐 이런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펜스를 다 쳐도 우리 구간을 버스 뭐 차선과 우리 집회 구간 인도를 이렇게 구분짓는 펜스도 사실 부족할 정도로 거리가 그만큼 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집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들께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좀 돕고 계시고, 또 종로경찰서나 남대문경찰서, 또 서울경찰청도 협력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문제는 공간 확보 때문에 교통에 큰 장애가 있고 혼란이 오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경찰들의 입장이고, 우리는 집회자 참가한 사람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안전하게 집회를 하려면 공간을 더 달라고 하는 이 요구가 지금 현재 충돌되는 상황이지, 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뭐 적대시하고 이런 관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이런 집회가 정말 의외롭고 목적에 맞는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시 당국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높은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성숙한 신앙이 삶으로 표현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제 강구의 말씀을 듣고 아까 답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이쪽부터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을 30초 이내로 짧게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GFW라는 서영훈인데요. 이 집회를 통해서 기대되는 것이 효과하고 그 향후의 집회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회의 목적은 다 아시잖아요. 신문 광고에도 나왔고 취지문에 나와 있고요. 가장 가까운 곳은 7월 18일 대법 판결의 그 위헌성과 위험성, 그 반인륜적이고 가정을 결국 해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한 진입을 막지 않으면은 결국 이것이 제도화되고 법제화되게 되면은 망가진 서구 유럽처럼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오염된 물결이 덮을 것이다. 그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것을 막는 과정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자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 문제 너무 등한히 있구나. 그리고 교회만 안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회의 방벽이 무너지니까 결국 교회도 어려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 과제들이 밀려오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사회의 아젠다들, 청년 문제나 교육 문제, 문화, 그리고 통일, 북한 인권 문제까지를 전체적으로 이것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런 책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연구재단이나 또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거 새로운 무슨 파워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거룩한 역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역전의 물결이 다시 서구 사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번에 누가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공감이 됐다고 생각하고 여기 오신 많은 분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기독교 한국신문의 윤종환 기자인데요. 보니까 그 설교자가 3명 중에 2명은 지금 되신 것 같은데 나머지 한 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신천지 등이 좀 반대 집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겠다는 대안이 있으신 건지. 설교자의 순서자에 저희가 약간 의문성을 가지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이제 강좌를 오시면 다 아시게 될 거고요. 2분 아니고 3분으로 좀 저희가 대회 전체, 예배 전체의 흐름에 맞도록 예배의 목적에 맞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 우리가 기독교에서 규정하는 이단이나 또는 다른 정치단체들의 일종의 반대나 이 집회를 방해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것이 법적으로 집회 방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찰이나 우리 안전요원들과 함께 대처를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그런 혼란스러운 집회를 하시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방송의 전세석현입니다. 지금 국회가 보면 탄핵과 여러 가지로 밀어붙이는 국회이기 때문에 입법 사항도 계속 밀어붙인다고 봤을 적에 우리가 점잖게 이렇게 했으면 되겠냐 하는 생각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제 앞으로 72시간 뒤에 이제 행사가 있는데 만약에 태극기를 든다거나 또 프랑카를 든다거나 또 다른 쪽에서 스피커로 다른 소리를 낸다거나 이럴 경우가 만약에 생기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지금 사랑의 열매에 큰 돈을 들였는데 앞으로 이게 이 기독교 탄압 이게 이제 법을 만드는 게 이 기독교 탄압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그런 쪽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쓰고 그런 쪽으로 계속 밀어가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는 계속 우리가 매년 해오던 그런 행사인데 앞으로도 계속 거기다가 뭐가 열 건가 그런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이렇게 점잖하게 해서 되겠는가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저는 가장 강력한 표현을 이번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여서 침묵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이번 예배는 국회 보라고 하는 예배가 아니고요. 정부 보라고 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다급함을 수문화 광장의 기도회처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이 그래서 관심을 가져가가지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사회에 있는 정치권의 흐름하고 이 집회하고는 관련성이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계량화해서 나온 것이 몇 번 있죠. 예컨대 북한 지원에 관한 게 오래전에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어떤 단체가 하는 걸 다 모아도
한국 교회가 하는 것만큼 안 됐습니다.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존의 한국 교회가 지금도 뭐 액수로 따진다면 수천억의 사회적 기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거 우리가 핸들링하지 말고 신뢰받을 만한 그런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같은 그런데 던짐으로써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들이 정한 방식대로 사회 어떤 부분을 덮어나가자 이런 의미이지 앞으로 저희가 뭐 계속 이걸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기존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걸 계속 잘 하시도록 돕고 동참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12.7 이후에는 이런 악법들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어떤 조직이나 또는 구체적인 계획, 또 구체적인 활동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정립되어 가지고 새롭게 활동이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제가 기회를 드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아시아투데이 황효준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부계지들도 계신데 잠깐 발언 기회를 얻어가면 제가 일간지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그 연합예배를 하시는 그 우려나 그런 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면 당연히 막 고소리를 내실 부분이고, 근데 이 필드 바깥에, 교회 바깥에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은 그런 정당한 문제 제기를 언론인도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면 혐오주의자로 낙인이 찍히고 직장을 잃고 아무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정말로 큰 현실이에요. 벌써 문화, 출판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 네오 막시즘 기반으로 한 분들이 다 장악한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100만 명을 모은들 한들 일회성으로 지나가면 아무런 힘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추가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일회성이 아니라 어떤 사회 전반적인 우호 세력을 구축할 만한 어떤 그런 보관을 갖고 계신지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번에 광고도 나왔습니다만 121개의 시민단체가 다 하나로 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 10여 개의 교단이 동참하게 되고 한교총, 한교연, 한장총이 함께하고 그래서 이 흐름은 여기 중단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연구재단이나 저희는 아주 크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 후보 연구소나 브루클린 연구소나 이런 거의 법원가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성경적 숙고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사회랑 대화하는 데 조금도 문제가 없는 그런 차원의 구조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 흐름 만드는 일에 결국 이것이 기독교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벽을 치고 보기보다는 참 좋은 대안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단체들은 지금 저희가 아까 120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들도 지금까지 활동을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대부분 시민단체가 열악한 환경입니다. 저희 이제 기독교 시민단체를 나름대로 법이나 또는 기독교 시민단체를 격상하는 또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분명히 강조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인 이런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한국교회와 함께 발 맞춰서 가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대회를 저희 일부가 눈에 보이는 분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 있고 기독 언론인회, 보공 언론인회, 그리고 보공 법률가회 수백 명이 거기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 아우러 가지고 또 여러 시민 단체들 다 아우러서 정말 더 강력한 방파제를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언론들께서도 한국교회 자꾸 이 단절되고 분열된 모습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연합된 모습, 하나된 모습을 참 부각시켜 주셔서 고맙겠고요.
이 대회가 끝나게 되면 후속 조치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의 기회를 가질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 얘기를 하고 저도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잘 얘기를 하고 그래 확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교회가 꼭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대형 교회라서 명성교회하고 세례교회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왜 참석을 안 하는 건지 그리고 본부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확인한 거는 명성교회는 주부의 광고를 내서 많이 참여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일부러 찾지는 않았고 누가 이렇게 확인해서 들었고요. 세련교회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의를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이상. 네. 마지막으로 두 분, 지금 손 드신 두 분까지, 이 세 분까지만 하고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모임 자체가 정치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모임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날 2시에 윤석열 측이 국민대회가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그럼 거기에 무슨 들어오는 건 아닌지 그럼 거기에 또 일장기, 성조기, 태극기 나와서 막 휘날릴 텐데 분명히 이게 정치 집회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아까 제가 초반 우리 송주열 기자님 질문에 답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정말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회는 그럼 우리가 이제 돈을 내고 물건 사는 정치인들 정해준 절차에 따라서 사는 거겠죠.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의 집회가 아니라는 뜻에서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세련교회 말씀하셨잖아요. 세련교회가 대한민국의 전원의 합동총회에 속한 교회이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고 교단 총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그 예하 교회들에게 참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도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차원을 드리자면 저희는 어떤 정치 구도도 순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보 제창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치인도 사실은 참석하고 싶다고 많이 연락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치인 어느 누구도 무대에 세우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계 행사에서 연례적으로 하던 총회장님 축사, 인사말, 환영사 이런 거 전부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정말 사법적 입법을 통해서 입법권까지 침해하고 상권 분립이 무너질 정도로 동성혼이 실제로 합법화되어지는 과정으로 이미 들어갔다라고 보는 엄청난 위기감 가운데 모인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100만 명 모이자라고 말했을 때는 소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위기감을 한국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느끼시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생긴 지 얼마 안 된 홈페이지에 매일 5만 명 접속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허수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참석자가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회 장소를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요. 처음에 저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실제로 100만 명이 모이겠구나. 큰일 났다. 지금 경찰 추선으로는 저희가 허락받은 구역에 저희가 모이려고 하는 인원들이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접수한 인원도 다 못 들어가는데 당일날 더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도 접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타 집회와 저희를 연결한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는 분명한 답을 다 드렸고요. 충분히 객관적인 기사를 여기 계신 훌륭한 기자님들께서 잘 써주실 거로 기대합니다. 네. 네. 저희랑 국민들이나 해외에서 보는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 것도 먼저 하고. 네네. 먼저 공타이프 박영기 기자입니다. 이렇게 본 예배가 성황리에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각
하부 조직에서 굉장히 열심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본 예배를 통해서 서포트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이제 예배 시간이 본 예배가 3시였는데 지금 보니까 시점 행사까지 1시간으로 당겨졌어요.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한 번도 3시라고 공지한 적이 없는데 첫 번째 기자회견 그때 이 앞에 계신 분이 이제 표현을 잠깐 아마 실수하신 것 같고 공지된 문서에 나와 있는 건 전부 2시로 공지가 됐고요. 1시 반부터 찬양을 통해서 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앞에 하신 질문을 제가 잠깐 놓쳤는데 하부 조직. 네, 그동안 이렇게 이제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계기는 밑에 하부 조직에서 굉장히 네. 뭐 급식도 네네네. 하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런 구체적인 거를 좀 우리 기자들이 알면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룰 수 있습니다. 금식기도 철회기도 매일 하는 에스더기도 운동이 있고요. 청년 130명 정도가 매일마다 돌아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하부 조직이라는 표현은 저는 여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우리 반개 조직이죠. 같이 협력했던 거룩한 방파제와 같은 기존에 모여있던 그룹들이 다 워킹이 되면서 여기까지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여 개의 교단총회 여기 계신 언론인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것이 물 흐르듯이 같이 어느 한 사람이 모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또 우리 사무실장님 말씀하시죠. 아시다시피 현재 이번 행사는 뭐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연합단체, 교단, 시민단체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이런 행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서 각자 다 협력을 해주시고 계시고 사실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협력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외부적 공개를 하고 싶은데도 그분들 또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로 청년들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 그리고 뭐 한국교회적 입장에서는 연합단체나 교단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협력해서 가는 부분들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그래도 활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기도운동을 열심히 좀 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대회장 공동대회장이신 오정희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금식까지 하시면서 지금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매일 철야 매일 기도를 지금 40일째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행사를 위해서 이게 일반적인 행사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위한 자발적인 행사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동참하고 있고 이 일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조직도 아닌 조직 안 될 것 같은 조직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그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은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하시는 그렇게 믿고 있고 특별히 우리 손영구 목사님 헌신하시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깨워주셨고 그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그들의 눈물의 호소가 한국교회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기자님들 질문하신 중에서 궁금하시고 더 직설적인 대답을 원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최현종 목사님 답변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답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르갈방까지가 10년 동안 광화문에서 일을 했고 질문하신 아까 기자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뭐 제가 그 활동한 부분들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인지 못하고 그렇게 대비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아무 문제 없이 이 행사 안전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경찰들께서 집회 장소를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 200만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2.7 연합예배는 100만 명 이상 성도들이 실제로 모인다면 한국 복음주의 역사에서 세 번째로 큰 대부흥 집회가 될 것입니다. 광화문에서는 공식적으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것이고요. 1973년 빌리그레엄 여의도 광장 집회 때 110만 명의 참석자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복음주의 집회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번 12.7 연합예배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과 부흥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법원 판결 등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덕적, 윤리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여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기 위해서 기원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 사진 촬영을 하고 식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주차는요, 주차하실 때 그 슬립, 쪽지 받으셨죠? 거기다 기자회견이라고 써서 제출하시면 주차비를 저희 본부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안내 드립니다. 명인 설렁탕 광장시장점, 명인 설렁탕 광장시장점, 종로가 8번 출구 방향입니다. 많이 멀지 않습니다. 네, 거기서 설렁탕과 육회 비빔밥 준비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가실 때 명함을 꼭 주고 가시면요, 저희가 만든 많은 자료들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당일 27일에 프레스부스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프레스부스의 인원 파악과 여러 가지 음료와 다과도 준비할 건데요. 그럼 준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 취재를 오실 분들이 좀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전화번호 나와 있고요. 제가 공동 대변인으로서 지금 기자님들 전화를 제가 다 받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필요하시면 명함 제가 입구에 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복음 언론에 김인영 장로님 등등 복음 언론인의 여러분 기자님들 원래 소통 되시죠? 여러 가지 통로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인원을 집계해서 편안하게 취재하실 수 있도록 행사 당일에 프레스부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안내드리고요. 이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스태프들은 좀 사진 촬영하실 수 있어요. 자, 앞에 좀 빠져주시고요. 뒤에 사람 좀 찍겠습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